모르는 곳에 가서 헤매일 때 지도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빨간색 삼각형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You are here. 배낭여행 가서 길을 물었을 때 타국 사람들이 지도를 짚어주면서 하는 말도 역시 You are here.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것. 지도를 읽는 일도,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일도, 진짜 여행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목적지를 가늠하고 방향을 찾고 경로를 탐색합니다. You are here. 이 말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실존적인 문장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인생에서 좌표를 확인한다는 것. 가보지 않은 내일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겠죠. 그리고 You are here.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귀에 맞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튜브의 The Season in the Sun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귀에 맞으신다면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해쉬입니다. 우기입니다. 빙봉입니다. 네, 여전히 똑같이 3명 돌아왔고요. 시즌 인 더 선 제가 항상 여름만 딱 되면 그 분위기 만끽하고 싶을 때 듣는 음악이고 좀 이 청량하고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 편곡된 느낌들도 딱 어떻게 여름곡 이렇게 쓰지 싶을 정도로 좀 잘 쓰는 것 같아서 이 곡 처음 들어보세요? 네. 박상민 노래 같아요. 박상민 노래 중에 이런 풍이 있나? 약간 비슷한 목소리가 비슷하다. 목소리가 비슷하네. 창법 이런 거. 느낌은. 박상민보다 훨씬 멋있는데. 그 슬램덩크 막 이런 음악. 맞아. 아니 박상민 음악 많이 알지 못할 것 같아. 세대인 만큼. 그 노래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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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랑 슬램덩크 노래. 이렇게 막 좀 치니까 말 그대로 이거 좀 팝, 록 뭐 이런 장르인데 여름 분위기가 좀 어쿠스틱하게 비 내리는 분위기에 들을 수 있는 음악도 있고 여름이면 또 이렇게 청량하게 팍 질러주는 팡팡 좀 터지는 음악들도 좋고 해서 오늘 이 곡으로 활기차게 시작해봤는데 여름 휴가 이제 다들 가실 계획들도 하고 있고 우기는 이제 지난번에 만났을 때 여름 휴가 다녀온다고 했는데 제주도로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갔는데 남자 5명이서 가니까 그거 알잖아요. 막 시덥지도 않은 얘기하면서 웃고 왁자지껄 이렇게 해서 거기 재밌었고 그게 뭔가 쉬러 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가 막 밥을 급하게 먹는 느낌이라면 거기 가니까 확실히 딱 내가 천천히 먹더라고. 원래 속도대로 먹더라고. 원래 밥을 빨리 먹는 편이세요? 원래 느리게 먹었는데 요즘에 느끼기에 엄청 빨리 먹거든요. 근데 놀러 가니까 원래 속도대로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느꼈냐면 내 친구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제일 늦게 먹었어. 어디 가면 내가 제일 빨리 먹는. 근데 원래 본인 템포가 밥 같은 거 천천히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느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래?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급하게 먹더라고요. 아니 목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왔다 그러면은 뭐 3박 4일? 3박 4일. 네, 짧지 않게 다녀온 것 같은데 여행하는 스타일 어때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간다 하면은 좀 많이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세요? 뭐 좀 한 군데 오래 있는 스타일이세요? 어떠세요? 근데 이번에 간 여행은 이게 계획 단계에 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이미 다 약속을 잡고 저한테 마지막에 갈래? 이렇게 해서 전 숙소도 모르고 렌트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진짜 몸만 갔어요. 그래가지고 걔네가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여가지고 이제 이번 여행에서는 조금 빨리빨리 움직였는데 원래 여행 스타일은 좀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어디 많이 안 돌아다니고 한 군데 좀 있고 술 많이 마시고 이야기 많이 하고 술 많이 마시고 이야기 많이 하고. 근데 두 분은 여행하는 스타일이 뭔가 저 MBTI 잘 믿지 않지만 스타일이 어때요? 계획하고 움직이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좀 즉흥적으로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세요? 빙봉 먼저. 저는 일단은 만약 여행을 갔으면은 어디에 뭐뭐가 있다 정도만 리서치 해놓고 상황에 맞게 그럼 여기 있으면 여기 가볼래? 하면서 그냥 어디에 뭐가 있다 하는 정도만 딱 그 정도만 이렇게 알고 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뭐 낮에는 요 정도 구경하고 저녁 때는 요거 먹고 요 정도만 아주 딱딱딱딱 정리해 놓지 않고. 해신. 저는 극강 즉흥적이라서 그러니까 저 지금 월요일부터 저도 휴가인데 어디 가야지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부터도 몰라. 어디 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말했던 이제 도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도쿄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직 그렇죠. 저는 그 전날 비행기표를 예매할 수도 있는 그 당일날 예매할 수도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서 그래서 계획형인 사람들을 보면 네. 아주 놀라고 그 사람들은 저런 여행을 못 갈 거예요. 되게 네. 괴로워하더라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근데 저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진 않았는데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은 그 계획하지 않았을 때 뭔가가 오는 보상이 저는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박하경 그거랑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여행을 하던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했을 때 좀 그렇게 크게 계획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계획한 것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더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맞아. 저도 여행에서. 그래요. 약간 여행을 스케줄을 다 짜놓고 그걸 하나하나 클리어하는 건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고 있는데 네, 저도 그런 거가 싫어서 그렇기도 한데 싫은 거보다 더 좋은 이제 더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커서 그런데 보상이 계획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보상들이 되게 커요. 내가 가령 오늘 점심을 먹은데 배고파서 허기져서 들어간 어떤 비스트로 바에서 그 뭐 가게 주인이랑 친해진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더러 있고 그러니까 막 전혀 계획하지 않았을 때 뭔가 더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서 되려 계획한 대로 하면은 이날 딱 여기서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변동 가능성이 너무 적어서 재미가 좀 반감되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우기도 약간 좀 그럼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잘 하세요? 저는 즉흥적인 거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좀 큰 카테고리만 정하고 뭐 제주도로 간다 하면은 뭐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 지도에다가 다 표시를 다 해놓고 그냥 딱 그 자리에 딱 가면 그러니까 이게 안 가더라도 그냥 추천받은 데를 항상 바로 저장을 해놔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장소에 있을 때 뭐하지? 하면 네이버 지도 보고 맞다 여기 추천받았지 하면서 가보거나 그러니까 픽인 완전 계획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아예 계획은 없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포켓몬의 진화 형태가 좀 이렇게 있네. 나는 진짜 너무 원시적인 수준이니까 좀 이렇게 책임감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래서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은 빈궁은 반대로 좀 즉흥적인 것도 잘 해나가는 편이에요. 즉흥적인 거 좋아요. 완전히 계획적인 건 아니고 저도 그냥 그 상황에 막히면은 좀 만약에 날씨도 덥고 하면 어디 가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딱 전 수첩에다가 1, 2, 3, 4로 적어요. 그러면은 여기 갈래? 그러면 딱 이제 여기를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딱 상황에 맞게. 나는 약간 그 네이버 지도 옛날부터 다 축적해 놓은 다음에 아까 그 오프닝 멘트처럼 이 유아 히어를 딱 보는 거예요. 그 근방에 보면 히어 보고 이제 이 근방에 뭐가 있구나 하고 보고 괜찮은데 가고. 이렇게 근데 또 제가 즉흥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똑같은 돈이라면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 경험을 구매하는 쪽이 좀 더 가심비가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마음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좀 만족도 이런 면에서 더 마음속에 오래 간직된다고 하기 때문에 오래 간직되기 때문에 좀 그게 더 가심비가 높다라고 하는데 친구들과 술 한잔할 때 안주거리로 삼는 일 대부분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같이 지냈던 시간들, 즐거웠던 추억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지 과거에 샀던 뭐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친구들이랑.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커플 같은 경우 커플과 이제 커플들 간의 어떤 사랑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헤어지지 않고 좋은 관계를 쭉 유지하는 연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로 이제 수많은 추억거리를 공유하고 있을 때 그 관계가 더 돈독하고 오래 간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즐거웠던 추억 자체가 뭐 이게 친구 사이에도 성립하는 얘기지만 즐거웠던 추억이 관계에서 어떤 훌륭한 완충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고 뭐 만나는 동안에 다투고 실망하고 섭섭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둘만에 있었던 어떤 정서적인 유대
그런 추억 이런 것들이 그 추억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감상이 떠오르면서 아련한 마음이 되면서 그 관계가 좀 망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완충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근데 안타깝고 즐거웠던 순간들은 의외로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망각의 동물인가 하면 임상심리학의 연구들에서 사람들이 약을 먹는 걸 하도 까먹으니까 약을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만 진열해 놔도 약을 챙겨 먹는 횟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즉 리마인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계속해서 상기시킬 수 뭔가가 그런 예체가 있다면 얼마든지 뭔가 좀 더 다른 방향,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웠던 추억은 언제고 그것들을 기억해낼 때 우리에게 예전의 순간의 감흥을 되돌려서 또 선사해 줄 거예요. 그때만큼의 강렬한 감정은 아닐지라도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기에는 충분할 만큼의 아련한 그런 감정을 아마 되돌려 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좋아했던 영화들이나, 우리가 영화 얘기도 많이 하지만 뭐 음악도 여기서 같이 듣고 하지만 노래들 우연히 다시 보거나 듣게 되었을 때 이상하리만치 좀 기분이 말랑말랑해지고 좋아지는 것도 이런 것들하고 리마인더하고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아련했던 추억들이 다 같이 되살아나는 거, 그 노래 처음 들었을 때 그 시절만에 간직할 수 있었던 로망과 감수성들, 그런 것들 다 리마인더와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좀 리프레시 되고 좀 좋았던 기억들, 추억들 이런 걸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서는 리마인더를 절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리마인더를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것들은 뭐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고, 비디오를 찍을 수도 있고, 또 일기를 쓸 수도 있고, 혹은 어디 여행을 가서 기념품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라디오 방송 같이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고, 시간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또 혹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공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 눈앞에 항시 볼 수 있도록 진열해 둔다면은 조금 더 행복감 같은 거 만족하면서 살지 않을까 싶고, 또 여름 휴가 시즌이니까 다들 좀 좋은 시간들,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면은 좋지 않을까. Officially missing. Take one. All I hear is raindrops falling on the rooftop. Oh baby, tell me why'd you have to go? 'Cause this pain I feel, it won't go away. And today I'm officially missing you. I thought that from this heartache I could escape, but I've run it long enough to know there ain't no way. And today I'm officially missing you. Can't nobody do it like you. Said every little thing you do. Hey baby, said stays on my mind. And I'm officially, all I do is lay you down. 2 years full of tears from looking at your face on the wall. Just a week ago you were my baby. Now I don't even know you at all. I don't know you at all. Well, I wish that you would call me right now, so that I could get through to you somehow. But I guess it's safe to say that
But I see there's something I just can't do. From the way you would hold me to the sweet things you told me, I just can't find a way to let go of you. Can't nobody do it like you. Said every little thing you do. Hey baby, say what stays on my mind. And I'm officially, it's official. Oh, you know that I'm missing you, yeah, yes. All I hear is raindrops, oh yeah. And I'm officially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ou 타미야가 불렀습니다. 예, Officially Missing You 듣고 왔고 저는 이 노래 대학생 때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주변 연주자가 많아서 같이 룸메이트가 기타리스트였는데 이거를 퍼커시브로 등자닥카 하면서 쳐주면서 그 노래 듣는데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알게 됐는데 기숙사예요? 기숙사 아니고 이제 자취를 하는데 자취비 비용이 조금 줄이려면은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당시에 이 음악을 연주해 주는 걸 처음 듣고서 되게 좋다 이러고 찾아봤던 그런 곡이. 이거 원래 타미야 곡 원곡 알고 계셨어요, 두 분 다? 네, 알고 있죠. 들어보고. 근데 되게 좋아하는 노래. 네. 그러고 긱스하고 소유가 맞아. 피처링한 맞아, 곡도 있었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곡보다 이 원곡 좋아하는데 이 곡 선곡한 거 오늘 계속 좀 여름 분위기로 선곡해달라고 했고 그런 음악들 틀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 내리는 어떤 저녁 혹은 새벽 요 감성에 빗물이 이제 차창에 맺혀서 쪼르르르 흐르는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곡을 같이 듣고 싶어서 골라왔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늦게 재녹음을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녹음이 그거를? 잘못돼서 했던 이야기도 또 다시 하고 있고 하는데 뭐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네,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자주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음악도 근데 갑자기 리액션 이거 이 얘기를 왜 하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리액션 자체가 없어. 했던 얘기 제가 다시 그 반응이 아예 두 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해주셨는데 네. 그 음악을 그때랑 또 똑같은 곡을 다시 듣고 있으니까 근데 음악 자체는 뭐 3번 들어도 좋고 4번 들어도 좋고 한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내 리액션이 너무 자기적이었나? 아니 리액션은 오히려 좋았어요. 그래서 했던 그 지난번에 녹음했던 것들을 좀 아마 다시 얘기하고 이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상황이 있었고 솔직히 재미난 경험이었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음악 나가는 사이에 곡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딱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똑같은 얘기하면 그 텐션이 안 나와요. 그 텐션이 안 나오고 그냥 했던 얘기 나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런 반응들 보면서 나도 이제 흥이 더 나서 얘기할 때가 있고 혹은 아닐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눈빛이 흐리멍텅하고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말수를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 그러거든요. 혹시 두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만나서 막 얘기하는데 핸드폰 만지고 그래서 이러면은 난 그 친구 잘 보려고 안 해요. 그리고 딱 그 순간에 오면은 입을 닫아요. 그리고 자세가 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아. 빙봉은 약간 어떻게? 뭐?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이런다? 그럼 진짜 말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저 약간 짜증나게 괴롭히는 스타일.
나는 맞아. 계속 아니 나는 난 물어봐 뭐해?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미안 이것만 하고 막 이러던. 근데 그쵸 바쁠 수도 있고 당장 요것만 빨리 답장만 해주고서 이제 이야기를 끊어 어쨌든 여기도 마무리를 줘야지 뭔가 맞아. 이야기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딱 텐션 떨어져 그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보다 이러고서 그걸 다 그거는 이 사람이 상대방이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닌데 그냥 텐션이 안 올라와요. 네, 나도 신이 나야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드는 편인데 그럴 때는 한번 끝까지 괴롭혀요. 맞아. 저는 제 스타일은 그러면 진짜 막 그래? 진절머리 쳐. 난 뭐해? 굳이 이러면서. 내 말 들었어? 다시 설명해줄게 이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만날 때 생각하죠. 원래 이런 애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농도 같은 것들이 옅어지죠. 그래서 막 그렇게 괴롭히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냥 오히려 더 잘 맞는. 그러니까 이효리가 그런 말 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랑 잘 맞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뭐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막 얻어내려 하고요. 이렇게 배려 잘 맞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나한테 편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막 원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런 것도 싫고 이제는. 나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뭐예요? 저번 주가 아니 저저번 주에 이제 수강생 분이 라디오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맞아. 뭔가 대단해 아니 근데 자기랑 너무 맞대요 이게. 그래서 양양인가 어디를 가는데 하루 만에 그걸 다 들었대.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 사람은 확실히 맞는구나. 그 사람도 이런 거지 않을까요? 그냥 계속 듣는데 되게 재밌대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두 분 혹시 종종 들으세요? 라디오 팟캐스트 이런 거. 팟캐스트는 아닌데 그냥 차 타고 가면서 라디오 들어요. 내 음악 안 듣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냥 FM 라디오. 뭐 이제 FM 라디오. 나는 FM 라디오보다 팟캐스트를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가 광고가 없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의 본질적인 거에다 집중을 하니까. 그리고 진짜 주제들이 되게 세분화돼 있잖아요. 네. 가령 뭐 어떤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널 같은 경우는 역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널은 또 영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그 선택지가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팟캐스트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하자고 기획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그 롱텀의 느낌이 좋아서 나도 이제 예를 들면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같이 떠들지 않아도 어떤 수다를 같이 떠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 세 사람이 같이 진행하는 장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DJ가 일방적으로 계속 어떤 얘기하면 소통할 어떤 한계가 있는데 셋이서 대화 형태로 떠드니까 맞아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느낌이 혹시 들지 않을까. 근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성향이 다. 그 다음에 또 해씨님의 해씨의 외향적인 모습을 상상을 하셨어요. 맞아. 이럴 것 같다.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 외모를 판단해서 얘기를 해줬어. 근데 완전 전혀 다른 스타일을 말해주셔서 어떤 스타일이에요? 약간 궁금하네. 덩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진 않다고. 그렇지.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나도 궁금하다. 우리 둘은 얼굴을 알아서 상상하지 않지만 그런 걸 상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더 재밌더라. 그래서 다음에 한번 초대한다고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너무 좋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라디오 매체다 보니까 우리 얼굴이 공개가 안 되고 하니까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래서 단점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우리가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카메라 놓고 찍으면은 조회수 더 잘 나오고 어떤 구독자도 아마 더 빨리 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떤 직관적인 거에 사람들이 더 확실히 더 반응하는 것 같고 되게 궁금해하고 그런 거 보고 싶고 그러니까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아마 경쟁력이 되게 없어. 근데 적어도 나는 그 한두 사람을 만나지게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수강생분 같은 경우가 궁금해요. 보면은 어떤 분일까?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뭐가 맞았길래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셨을까? 그것도 제가
막 이거 들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희 그런 이런 거 거 해요 해요, 이렇게 맞- 흘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양양인가 어디를 가는 길에 하루 만에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다 듣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윤재님. 윤재님이 윤재님. 그런 분은 아마 다음 편 언제 올라와 좀 기다릴 법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이렉트 들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멋있어요. 그분 비범해요. 뭔가 막 하는 일도 그렇고 되게 비범한. 그래서 성함들은 그러니까 남자분 같은 남성분 같으시네. 남자분. 무슨 일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지금 회사는 따로 다니고 계시고 부업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조명 이런 거를 수입해서 파는 일을 부업으로 하시는데 그게 이제 페이지만 봐도 와 이거 대충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게 느껴지는. 맞아. 그 어떤 항상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 많이 듣고 싶어요, 사실. 많이 듣고 싶고. 아 그래서 저희가 그 말 듣고 와 혜씨가 진짜 좋아하겠다. 그거 우리가 맞아, 그냥 빨리 말해줘야지. 워딩으로 말하지 말고 응. 댓글로 적어주세요. 맞아 이렇게. 댓글로 적어주면 혜씨가 너무 좋아할 거라고. 근데 댓글 적어준대요. 적어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데 저녁에. 오늘 수업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도 또 녹음하고 이런 소소한 얘기들 하는데 이거 공감 뭐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은데 공감해 주시는 분들 만나면 참 반가워요. 맞아.
히사이시주의 One Summer's Day 듣고 왔습니다. 이 음악은 제가 지난 겨울 우리 이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름 오면 틀어야지 하고서 아끼고 듣던 곡이에요. 그래서 여름 한복판에 꼭 틀고 싶어서 꼭 부디 제가 빨리 업로드를 해서 여름에 들을 수 있게 같이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 네. 자, 다음 얘기는 이제 항상 매달 우리의 취향과 어떤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영화 얘기할 거고 시네먼슬리 시간입니다. 매번 제가 영화를 일단 셀렉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너무 좀 독선적인 것 같아서 혼자 생각에 좀 빙봉의 취향은 어떨까? 우기의 취향은 어떨까? 이게 궁금해서 두 분 중에 한 분 좀 영화 선택 한번 해보시겠어요? 했는데 주저 없이 우리 빙봉이 나서서 저요! 하고 손을 들면서 그래서 영화를 골랐는데 되게 너무 의외였어요. 돈 룩업 넷플릭스에서 2021년도에 했던 돈 룩업을 애덤 맥케이 감독의 돈 룩업 골라왔는데 왜 저는 이제 동물 나오는 영화일 거다. 네. 좀 이런 류의 영화를 상상을 했는데 어떻게 돈 룩업 아니 저희가 맨날 애니 얘기하고 동물 얘기해서 이미지가 그쪽으로만 딱 정해질까봐 전 이런 것도 봐요. 이렇게 너무 그런 게만 국한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영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맞아. 장르로 보면은 뭐 블랙 코미디 심지어 이제 여기서 나오는 SF 코미디 SF 뭐 이런 장르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네. 뭐 장르 구분이라는 건 사실 좀 주관적인 영역도 많긴 한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블랙 코미디 영화고 이 영화의 어떤 시놉시스 그러니까 대강의 스토리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영화 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혹시 못 보셨다면 이런 영화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화를 소개하려면 36시간 안에 외계에서 행성이 날아오고 있어요. 지구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다 같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이거를 마주하는 상황에서 언론, 정치권, 혹은 과학자, 그리고 기업가 이런 각자의 시선들이 얽혀서 이 지구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촌극에 대해서 비틀어서 꼬집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재미난 코미디도 살아있고 이런 작품인데 네. 존루가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저는 근데 그거에 앞서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네. 뭐? 36시간 후에 지구 멸망한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나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네. 36시간을 3일 후에 아니 하루 반인가? 내가 그때는 크게 그런 거 있어요. 가족들하고 당연히 시간을 보내는 거긴 한데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을 꼭 한번 보고 싶은 것도 이제 그런 거는 있고 그리고 아니면 제가 가끔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딱 근데 그 전에 딱 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사람을 보고 만나보고 얘기하고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 다음 생에 보자. 뭔가 슬프다. 근데 뭐랄까 사실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해도 저는 좀 스타일상 그냥 금방 되게 그러니까 원래 생활대로 행동할 거예요? 원래 생활 패턴대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뭔가 특별한 것들은 이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하루하루 그냥 너무 재밌게 살아서 미련도 그게 없어요. 뭘 해봤어야 되는데 이런 건 잘 없어서. 빙봉은? 저는요 일단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 곳에 다 모아두고 일단 모아둬야 될 것 같아. 어디야 빨리 와 빨리 이러면서 밥 먹고 그냥 그 공간 안에서 다 같이 이제 죽는 거지. 그 사람들 가족도 있고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걱정이 걱정인 게 너무 웃기다. 우기는 뭐 할 것 같아? 저는 근데 그거를 안 믿을 것 같아요.
그 현실 네, 부정. 현실 자체를 잘 안 믿고 그냥 똑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저도. 음. 그 영화에서도 비슷하잖아요. 약간 좀 잘 안 믿는 부류가 있잖아요. 에이씨 무슨 뭐 말도 안 맞아. 되는 약간 그런 과에 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성이 이게 처음에 영화가 그렇게 시작하죠. 그 천문학 박사 그리고 교수로 나오는 이제 맨디로 나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지금 행성이 지구로 날아오고 있어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걸 이슈화시켜서 뭔가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 윗선에다 보고를 하는데 그게 올라가서 백악관까지 보고가 돼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게 됐는데 대통령은 이 일이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 관심이 없어. 이제 여기서부터 코미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어떤 지금 현실 정치 혹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코미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언어랑 과학자의 언어가 달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좌충우돌 코미디가 일어나. 정치인은 말 그대로 내가 이러잖아요. 야 행성이 날아가서 우리 지구에 부딪힐 확률이 몇 프로라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100%라고. 에이 무슨 100%가 어딨어. 정확하게 말해봐. 그러니까 99.73%라고 그러니까 거봐 100% 아니잖아. 정치권 이게 지금 제가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화에서 정말 이 이야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 봐 100% 아니잖아. 야 그럼 우리 한 70%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의 언어란 말이에요. 당장 이제 내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당이 이겨야 되고 내가 재집권을 해야 되고라는 이제 인식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랑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되는 게 많죠. 지금 우리 뭐 수해도 있었었고 이태원 참사도 있었었고 혹은 여러 가지들이 진짜 많이 있단 말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은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사실이 되는. 영화에서 정치권에 있는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거기서 오늘 코미디가 좀 강렬했고 이게 너무 우리 사회 지금 모습이랑 너무 닮아 있어서 여기서 또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게 정치권에서는 그런 반응 그리고 또 기업, 대기업, 언론 뭐 여러 여기도 이제 그 토크쇼에 나가서 또 막 설명하는데 토크쇼에서는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미디어에서는 집중적으로 이 이야기에 다루지 않아요. 되게 가십만 다뤄. 자극적이고 이런 말랑말랑한 콘텐츠 위주로만 다루니까 어떤 이 과학자들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써도 이게 대중한테 전달되지 않고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군중들만 남아 있고 그리고 그것도 그 대기업 회장으로 나오는 저기 지금 날아오는 행성에 지금 수십조다의 어떤 광물이 있어. 저거 가지고 우리 돈을 벌어야 돼라고 얘기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아니 지구가 다 뿌개지고 난리가 날 건데 돈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업가 보면서 누가 떠올랐어요?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 애플, 그 스티브 잡스나 어떤 일론 머스크 이미지가 되게 떠올랐어요. 애덤 맥케이는 그거를 참고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하고 스티브 잡스의 좀 네거티한 부분만 모아서 그 기업가인데 거의 진짜 그 사람 거의 광기를 보이는 것처럼 그 눈동자 보셨어요? 그 초점 없는 눈동자로 자기가 너무 연기를 잘하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 사실이라는 어떤 맹신하는 듯한 눈빛이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도 뉴스 기사 하나 보고 왔는데 기후 변화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를 왜 만들게 됐냐면 애덤 맥케이 감독이 트럼프가 그런 얘기했대요. 기후 변화는
사실이 아니고 응.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올 거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트럼프가. 트럼프 집권 당시에. 그래서 어떤 기후 협약 단체에서 미국이 탈퇴를 하고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영화를 좀 기획하고 만들겠다는 썰이 있어요.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롤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돈롤겁은 말 그대로 위에 붙이지 마가 아니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뭔가를 계속 상쇄시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오늘 제가 본 뉴스 기사는 유엔에서 그 얘기 했대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대. 와, 좋은 거 아니야? 지구 온난화 끝났어요. 와, the age of global boiling 이 시대가. 그러니까 boiling 말 그대로 끓는. 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 그런 말이 있던데. 이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물리학 하시는 분 누구지? 김상욱 교수님. 그분이 하는 걸 봤는데 지구는 원래 뜨거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금은 가속화시킬 수 있지만 그거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선 원자폭탄급의 폭발을 엄청 일으켜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구는 원래 계속 뜨거워지는 게 맞다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온전히 인간 탓으로 돌리기엔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기는 했거든요, 제가. 근데 뭐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 진짜 이게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되게 들고.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지구가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인류의 개체수가 넘어서고 있다고. 지금 지구 인구가 몇인지 아세요? 저 옛날에 숫자송에서 1초라도 안 보이면 이 노래 들으면 나중에 6 가면 60억 지구에서 이렇게 60억이었어요. 그게 숫자송 나온 게 2000년 초반이었거든요. 지금 90억이 된대요. 인류 개체수가. 그러니까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개체수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성도 가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우주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건데, 지금 결국에는 과학자들이 보는 입장은 120억까지 늘어났다가 점차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그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으니까 지구가 지금 그 인원들을 포용하려면 한 3배 이상 커져야 되는데 지구가 한 3개쯤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인군이죠. 근데 그거죠. 네.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사회적인 현상을 봤을 때 개개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자꾸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인구가 많아지든 적어지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예, 아무튼 뭐 그러니까 물리학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구는 뜨거워지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혹은 인구가 줄어드는 게 늘어나는 게 어떤 전적으로 인간의 탓이라고 설령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그런 영향들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유엔에서 오늘 딱 그 기사가 딱 났더라고요. 끓고 있다고. 이제 끓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 날씨가 이제 한 해 한 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느끼는 게. 그래서 애덤 맥케이 감독이 이 영화를 처음 만들 때 그런 어떤 환경 문제. 근데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부분, 미디어에 대한 어떤 꼬집는. 그러니까 뭐 대스마트폰 시대에 오면서 그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맹신하고 어떤 의심하지 않고. 어떤 한 시민으로서의 의식도 필요해. 그러니까 되게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부분을 다루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미디어 얘기를 하고 영화 내에서 미디어에 출연했을 때 어떤 가십만 다루고 실제 본질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한다라고 하는데, 요새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유사 과학의 시대다.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이나 사람들이 SNS로 퍼지는 거는 그럴싸하고 자극적인 컨텐츠만 올려요. 더 사실적인 걸 안 올려. 그럴싸할 정도면 괜찮아. 딱. 그러면은 더 멀리 퍼진단 말이에요. 이게 저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바이러스 같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는 멀리 퍼지질 못한대. 이유가 숙주를 죽여버리니까. 근데 적당하게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멀리 퍼진다는 거예요. 숙주를 삼아서. 그러니까 마치 근데 지금 언론의 형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뭔가 의심하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유사과학의 시대에 아주 그럴싸한 정보들만 나열돼서 좀 믿고 싶은 거면 믿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이해하지 말자. 저건 없는 거야. 이렇게 봐버리면은 내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없는 사실이 돼버리는 그런 행태를 많이 보는 것 같고, 실제 사회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시민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냥 군중이 되지 말고 어떤 의식을 갖고 있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알려고 하고 쳐다보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플라톤이 얘기했던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 말을 인용해서 말하고 싶은데, 두 분은 정치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런 정치 코미디 영화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뭐 분명 정치색은 있지만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손해니까.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옳은 게 없으니까 사실 둘 다 틀리고 맞고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색을 막 정확하게 하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도 맞는 것 같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되게 갈피를 못 잡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더 알려고 하고 진실이 뭔지 본질이 뭔지 좀 알려고 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소임은 맞는 것 같은데, 핑봉은? 저는 진짜 솔직하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나는 이제 알면 알수록 네. 더 색이 섞이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는 어려우니까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도 양가의 뭔가 시선이 존재를 하고 여기서 어떤 게 뭐지 하려고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왜냐면 영화 이야기도 영화 이야기지만 뭔가 하나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실이라는 건 그래 여러 개가 있다고 치자. 근데 본질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여기서 옳고 그르다라는 건 내 기준에서 얼마든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꾸 알려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나 모르니까 무책임하게 어려워 그냥 하래 관심이 없자 이거보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맛집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어플로 엄청 알아봐요. 여기 별점이 어떤지, 여기 뭐 주방이 깨끗한지 화장실이 깨끗한지까지 체크를 해. 근데 우리 현실 사회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는 어려우니까 알아보려고 하지도 공부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자세는 위험하지 않나? 이건 내 어떤 삶에 너무 피부로 와닿는 당장 최저시급이 오르냐 안 오르냐 문제부터 해서 너무 많잖아요. 우리 지금 피부 뭐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그 실업급여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제한을 크게 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까 좀 더 알려고 해야 될 거고. 그 우기가 방금 양쪽의 어떤 입장들을 알려고 하다 보면 더 모르겠고 더 헷갈리고 이렇다고 하잖아요. 이거 동양 철학의 중용에서 제가 이거 말을 정리해 왔는데, 동양 철학의 중용이라는 철학이 있는데 중용에서 좌우 중간에 있는 어느 회색 분자의 주장,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게 양극단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어떤 가운데 밸런스를 찾아가는 게 중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극단의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서 그냥 어떤 적당한 어떤 중간 어떤 싸우지 않는 적당한 지점이 있어야지라고 하는 건 회색 분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색무취의 것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어떤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는 진짜 확실히 좀 양쪽의 것들을 더 잘 알려고 하고, 그거는 맛집 찾는 것보다 우리의 어떤 삶에 더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즉 룩업을 해야 되는 상황. 전 다 못 믿겠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뉴스도 못 믿겠고 뭐 유튜버 나오는 것도 더 못 믿겠고 우리는 그냥 마리오네트처럼 조종당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너무 정치적인 얘기해서 이거 다 걷어낼 건데 이 부분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돼. 이건 내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민들에게 피해가 줄 건지 우리가 그 방사능 오염수가 이게 진짜 처리수인 건지 오염수인 건지는 그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알아보려고 하고 내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라고 이 사람 성향이 나뉘는 거는 그 어떤 타고난 기질하고 되게 가깝다고 그런 영향을 준대요. 이 사람의 타고난 기질. 어떤 사건 집안 환경도 있고.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한 사건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뭔가 진보가 더 정의롭고 보수가 좀 더 어떤 이익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식이라는 것보다 좀 더 이 사람의 기질, 어떤 사건을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좀 다르다고. MBTI 같은 거일 수도. 맞아. 아 근데 거기서 좀 더 옳고 정의롭고 한 것들은 있겠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그런 정의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면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내고 할 필요는 있는 거고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거 네. 총선 얘가 영화 얘기가 이게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좀 더 알려고 하고 우리가 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룩업 더 알려고 쳐다보려고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그런 문제를 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특히 또 엔딩 장면 되게 기괴하게 끝나잖아요. 네. 서로 막 물로 뜯어먹고 막 이제 이러면서 기괴하게 끝나는 엔딩도 너무 좀 독특했고 어땠어요? 그 엔딩? 진짜 뭐 황당했지. 진짜. 기괴하다는 게 맞고 통쾌한 것도 있고 통쾌했어요? 얄밉잖아. 누가 그렇게 얄미웠어요? 그제 부자 사람들 막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리고 대통령 리스트를 아들 버리고 간. 맞아. 결국에는 더 잔인하게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적 어떤 허구 안에서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대중들을 어떤 통솔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벌을 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너무 예상치도 못한 결말이었어서 저는 그 엔딩 씬 자체가 그래서 감독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엔딩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 영화가 지금 제가 너무 어떤 사회정치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코미디물이고 한번 좀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지만 있는 영화는 분명히 되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앙상한 영화가 될 텐데 이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메시지는 감추고 감춰져 있고 그 안에서 그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어떤 모여서 펼쳐지는 이 사람들과의 어떤 케미스트리로 인해서 펼쳐지는 어떤 그 안에서의 코미디들이 너무 살아있는 그러니까 딱 장르 타이틀의 첫 번째가 코미디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볼 것 같고 저는 이 영화를 아마 별 4개로 지금 평가를 했는데 그만큼 좋고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 혹시 조금 더 인상에 남는 거가 있었나요? 영화 인상에 남는 거? 뭐 씬이라든지 그 행성이 떨어질 때 어떤 할아버지 중년 남성이 바에 앉아서 그냥 일상생활처럼 뭐 커피였나? 그런 음료를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 그 장면이 제일 그다음에 또 가족들하고 그냥 식사하는 장면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각자의 그 36시간 어떻게 보내고 이러고 했었을 때 저는 딱 바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일상인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그렇잖아요. 반대쪽에서 누군가는 그 행성을 막으려고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현실 외면하면서 자기 이익만 탐하는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다는데 혹시 우기는 있어요? 좀 인상 남으시냐 얘기하고 싶은 저 진짜 엔딩 그냥 기괴한 엔딩 그 뭔가 되게 좀 이게 밝잖아요. 마지막에 그 화면도 되게 밝은데 갑자기
상상치도 못한 게 딱 하니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떤 코미디 애티튜드를 잃지 않고 그러면서 아주 그 예상치 못한 어떤 반전 혹은 결말을 사람들한테 전달해 준 아주 그래서 잘 만든 이야기 매무새가 되게 좋은. 그래서 시나리오 작법에서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결말을 줘라. 원하는 결말을 줄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1번 격언이 있는데 시나리오 작법에 그거에 아주 맞아. 딱 그거네 진짜. 그 정도의 아주 훌륭한 스토리텔러지 않나 이 감독과 작가가 하지 않나 싶어서 이 영화 이야기 오늘 주저리 떠들어봤는데 이 작품 넷플릭스에서 시작하고 배급까지 하는 작품이라서 only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고 2021년 크리스마스쯤에 나왔던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신 분들 아마 이거 너무 우리 성향의 사람들 우리 과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영화라서 다 보셨을 것 같고 해서 이 영화 추천드립니다. Yeah, we call them jazz effect, huh? Gonzo, young boss, huh? You know me, that's right. Box DG, young. Dino, you know what time is it now? 12 a.m. 어떤 이는 잔혹한 여자와 holiday in. 누군 시간을 killing, 누구는 술을 들이키지, 누군 헤어진 여자에게 또 다이얼해대. 누구는 일해, 또 누군간 그 사람에게 기대, 또 누군간 바람을 담배 대신 피우네. You hear that? TV 안에 you hear the sketchbook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출연해. They put your hands in the air, waving like you just don't care. 고3은 매일 걱정해, 지구 반대편 어딘가는 purple haze, 또 어딘가에서는 earth gon' quake. Yeah, and I wrote this verse. Get 개인의 새벽에 관한 research. I hope you enjoyed it, baby. What time is it now, man? Yeah, I'm floating on the moonlight, think like a philosopher. What is wrong? What is right? What is going on? I can see it all up in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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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in her. Yeah, 지금은 새벽 2시 간 너 인트로 시간은 이미 늦었고 눈에 안 보이는 no shit. 집중은 안 돼도 음악을 일단 틀어놔. 고개를 끄덕여 나는 비트 위에 늘어나는 stories, problems, hatred in my mind. 녹아드는 향수 I could blaze it anytime like just. 언젠가는 돈이 될 테니까 내 삶의 빚은 돈 없이도 내 혼이 낼 테니까 내 혼을 믿어. 내 혼을 잃어버릴 순 없으니 난 누가 뭐래도 내 혼을 지켜 가끔 상처가 쓰리고 아파도 달려도 제자리인 삶이 지쳐 숨가빠도 난 내 없어. Cause I'm ill so dope. You know it, I'm flowing and going and blowing it up. Love it or not, I'ma do it and I'm just showing it off. Yeah, I'm floating on the moonlight, think like a philosopher. What is wrong, what is right, what is going on? I can see it all up in her, up in her, up in her. Where you at now? Up in her, up in her, up in her. Where you at now? Up in her. Yeah, come back home. 지금은 새벽 4시 반. 내 방 안에 찬 공기 그럼 볼러 check it out. 매끈한 내 여자친구 모셔드리고선 차에 올라탔지. 아쉬운 넌 달래고선 너저분한 내 방 빨래와 걸렌 트위스티. 불편해 부서진 의자에 걸터 앉아있으니 재떨이에 악취는 내 코와 만났지. 잠시 비우고 올 테니까 좀 기다리. 냉장고에 들린 내 손엔 오렌지 주스 스무스하게 발대로 쭉 빨아무스. 멍한 내 두 눈은 고민의 도미노. 적고 곱씹어 뱉어 작은 목소리로 매일 밤 꺼놓느라 이 밤의 베인땀. 난 믿음에 힘을 실었어 K-pop. 이 한 몸 던져 떡 벌어진 어깨 핀내 모시. 핫클립과 도끼가 이 판때기를 돕지. Yeah, I'm floating on the moonlight, think like a philosopher. What is wrong, what is right, what is going on? I can see it all up in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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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in her. Yeah, 1, 2, 랩하다 보니 벌써 똥이 텄네. 어쩔 수 없이 밤을 샜네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루를 보내 throw it away. We ain't sleeping till 6 in the morning. 랩하다 보니 벌써 똥이 텄네. 어쩔 수 없이 밤을 샜네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루를 보내 throw it away. We ain't sleeping till 6 in the morning. Yeah, I'm floating on the moonlight, think like a philosopher.
재즈 팩트의 각자의 새벽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음, 진짜 좋은 것 같아. 최고.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그죠? 붐 청량하게. 스타일 좋아하는데. 네. 음. 최고야 최고. 지금 이제 영화에 관련된 입에 맞으신다면 이야기할 건데 그 전에 다음에 볼 영화를 좀 소개해드리고 같이 보고 왔으면 싶어서 나 이거 꼭 하고 싶다라고 해서 김씨표룩이 얘기할 거예요. 나 그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금 다시 한번 봤거든요, 우연히. 음. 이거 너무 좋은 영화다. 명작이다.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명작이잖아요. 그래서 김씨표룩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각자 다시 한 번씩 보고 와서 얘기하고 청취자분들도 절대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닝타임도 120분 안 넘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 인생에서 훨씬 더 남을 그런 영화니까 보고 오시고 얘기할 거고. 자, 입에 맞으신다면. 네. 이번 코너는 우기가 준비하는 입에 맞으신다면 코너입니다. 돈룩업 하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룩업에 관련된 돈룩업? 음식. 칩, 포테토 칩. 왜 포테토 칩이? 그 영화에 나오는 여기에 나와. 그 스낵. 여기 스낵을 엄청 먹어. 엄청 먹어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뭐 돈가스요. 돈가스요? 역시 눈치가 맵다. 왜요? 제노금이기 때문에. 제노금이기 때문에 네. 다 알고 있지만 아주 빙봉 잘 받아줬어. 그치.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음식은 돈까츠입니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음식점 이름은 서울역에 있는 서울역 본점 오제제라는 돈까츠 집입니다. 서울에 이 본점 말고 또 몇 개가 더 있어요? 서울에? 몇 개 있어요. 그 뭐 백화점 지하에도 있고 뭐 어디 본점 지하에도 있고 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 5-6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역 본점만 제가 갔다 와봤어요. 그게 언제 갔어요? 한 3년 된 것 그래? 같은데. 그럼 어떻게 알고 갔어요? 2년 반? 아니 서울역에서 그 제 친구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얘가 서울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가 가고 싶은데 가자 했는데 여기 엄청 기다리는데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다렸다가 갔어요. 그때는 테이블링도 멀리 원격으로 안 하고 그 앞에서 기다려서 먹었어요. 테이블링이 핸드폰으로도 가능해요? 요즘에는 테이블링으로 가능하죠. 그게 저 지난번 녹음 때 오제제 어쨌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다녀왔는데 네. 테이블링이 저도 원격으로 된 게 아니라 그게 가서 해야 돼요. 가서 해야 거기 돼요?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서 저도 그렇게 기다려서 먹었는데 앞에서 기다렸어요? 앞에서 누르고 그냥 근처 카페 가서 몇 분 기다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팁인데 항상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3시부터 5시까지인가? 뭐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어서 5시 시작할 때 땅 하고 가야지 싶어서 4시 50분에 딱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10분만 이러고 근데 이제 완전히 땡볕에 서 있었어야 됐지. 그래서 물을 한 통을 딱 들고 가서 땀을 흘릴 테니 수분을 보충해야겠다 이러고 있으면서 5시 딱 되자마자 올라서 1번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 코너가 개설된 이유가 해씨의 입맛을 돋구기 맞아. 이제는 해씨가 찾아서 가는 사람이 됐어요. 저희 성공했습니다. 맞아요. 다음 주부터 없어지는 코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찾아서 가긴 하셨지만 또 있잖아요. 기다려서 먹을 정도. 맞아. 근데 그거는 그게 쉽게 바뀌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저 아마 그 이제 산해진미를 갖다 주어도 좀 약간 그럴 뭘 먹어도. 예. 근데 경험해 보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가심비 경험 형태를 구매하는 게 나 이거 해봤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좋다. 근데 갔다 온 사람이 또 있으니까 팁도 알려주고. 그리고 맞네요.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오제제의 뜻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제주도에서 바다 건너온 두 청년이 시작을 한 음식점이라서 이제 건널 제의 이루다 제 오제제입니다. 오는 뭐예요?
오는 잘 감탄사인가 감탄사. 오는 잘 몰라. 다음에 가면 한번 물어볼게요. 내 생각에는 오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름에? 이 두 사람 이름에? 네. 제가 한번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우동과 소바, 돈까츠를 주로 파는데 여름에는 냉우동, 가을 겨울에는 온우동 이렇게 판다고 해요. 뭐 드셨어요? 저는 이제 안심 카츠만 먹었는데 새우튀김하고 그 냉우동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차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초록색. 초록색으로 돼 있어서 특이하죠. 딱 초록색에서 이건 안 되겠다. 진짜? 나는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둘이서 갔는데 둘 다 돈까츠만 먹었어요? 네, 안심으로 둘 다? 그냥 새우튀김 하나 넣고서 이렇게 먹었어요. 왜냐면 나 온전하게 안심 하나를 다 온전하게 먹고 내가 즐기고 싶었으니까. 난 그게 잘 안 돼요. 쉐어해서 먹자. 그러니까 두 가지 맛을 다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난 온전히 하나를 먹어야 돼. 오, 이것도 되게 재밌다. 왜냐면 나는 알아. 이런 느낌. 우리 엄마가 그래.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유난스러울 수도 있는데 좀 뭐랄까 좀 그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나는 그 처음 보는 유형이긴 해요. 이걸 체험하지 않고. 왜냐면 그래. 이 맛도 저 맛도 아니래요. 이렇게 나눠 먹으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하나가 뭔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저 중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뭐 서태지와 아이들 앨범이 나왔어. 그 앨범을 온전히 사야 되는데 짬뽕 길거리 믹스테이프는 저는 그 진짜로 취급하지 않았구나. 그런 감성이랄까. 뭔가 느낌을 대충 알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을 설명을 해드리면 인테리어가 이제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한 인테리어라고 하고 되게 어두워요. 우선. 일반 돈까츠 집에 비하면 많이 어두운 것 같아요. 그죠? 왜 저도 이제 가봤을 때 왜 이렇게까지 어두워야 어둡지? 되지? 근데 그게 뭔가 시크하고 멋있다고 이런 걸 떠나서 얘네가 그냥 뭔가 지향하는 점이 있으니까 이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좀 어두웠어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현무암의 영감을 받아서 다 테이블도 까만색이고 이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나무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요즘엔 어떤지는 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데이트 장소로는 좀 추천을 드릴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두우니까 이제 좀 막 밝은 데서 밥 먹는 것보다는 좀 어두운 데서 먹는 게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기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얘기했는데 진짜 경험한 게 테이블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시끄러워서 얘기 집중 못했어요. 맞아요. 시끄러워. 옆에 이야기들이 너무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이제 왜냐하면 본점이고 거기서 시작했을 테고 그렇게 큰 규모로 시작하지 당연히 않았을 테고 무슨 대기업에서 하는 브랜드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그맣게 놓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향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장점이 있다는 게 서비스가 되게 친절했어요. 제 경험에. 그리고 좀 약간 매장이 좀 그거 하잖아요. 좀 상쾌한 느낌 들잖아요. 나는 또 들어갔을 때 그 기름 튀기면 텁텁한 그런 게 없더라고. 뭐 그런 거는 전혀 못 느꼈는데 느꼈어. 어둡고 이런 것들이 상쾌라는 거는 너무 주관적인 영역이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상쾌와 저가 느끼는 상쾌는 다를 테니까. 근데 어떤 시각적인 정보가 너무 어둡고 그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데 그런 당연히 튀김을 하는 집에서 기름 당연히 있을 텐데 그거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기름 꿉꿉한 뭐 이런 건 잘 못 느꼈어요. 기름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웨이팅이 긴 거 빼고는 저한테는 단점은 별로 없었던 곳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냉우동. 돈까츠도 맛있는데 냉우동이 좀 특이하잖아요. 이게 되게 두꺼운 면 해가지고 이거 찍어 먹는 소바처럼 찍어 먹는 건데 그게 조금 독특하기도 하고 맛도 괜찮았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줄 서서 먹는다고 이게 확실히 느낀 게 저 먹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줄이 이만큼 서 있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았으니까 미리 가서 이제 해자 이러고서 먹었으니까 그랬는데 조금만 늦게 오면 줄 엄청 서는구나. 그 새우튀김 어땠어요? 새우튀김이 약간 회오리 감자처럼. 예, 그런 거 되게 특이했고. 근데 이게 저 새우튀김을 좋아해요. 새우튀김을 좋아해서
그래서 맛있게 먹은 것도 있고 그리고 특이해. 근데 네. 식도락이 없는 분한테 후기를 들으니까 진짜 맛있는 것도 그냥 아무것도 이게 맞아. 그래서 바삭한데 맞아. 이게 상어 소스가 나는 없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듣고 댓글로 자기가 아는 음식점도 좀 써줬으면 좋겠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 그러면 또 이제 해씨도 한 번씩 가볼 수도 있으니까. 난 검증된 사람만 있지. 이게 아직도 무궁무진하지 않나요, 이게?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치, 아직 네. 꽤 많이.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휴가도 갔다 왔으니까 제주도. 더 생겼어. 네, 제주도에 또 진짜 마음에 드는 곳 몇 개 또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서울역에 있는 돈까스집 오제제입니다. 연돈에 비빌만 한가요? 연돈 못 먹어봤어요. 저도 못 먹어봤어요. 네, 연돈은 그 거의 뭐 로또 맞아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같이 먹는 거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그래요. 사람들이 줄 서서도 가치가 생겼다. 그러니까 원래 저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나한테는 다 저 정도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돈에 저렇게 줄 서서 먹기가 로또 맞아야 될 정도로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안 먹어도 되는 수준까지 가요. 완전히 아예 포기해버리는. 나는 나중에 언젠가 한번 먹어보지 않을까. 이런 나도 기대감. 돈까츠 루거 그런 이유. 돈까츠도 룩업 하세요. 룩업 하세요. I need a cha-cha beat, boy. 너와 함께 있는 여긴 바다보다 반짝이는 푸른 하수 같아. 우주선을 타듯 배를 타고 나가 끊임없이 나가다 보면 넓은 바다에 우리 단둘이서 달콤한 사랑을 속삭일 수도 있어. 눈부신 별들이 떠다니는 저 물결을 바라보다 그 빛을 보다 보면 때론 따뜻함에 있는 네 맘처럼 깊은 강을 헤엄치고파. 단지 너와 손을 잡고 걷는데도 내 맘 벅차 터질 것만 같아. 우주선을 타듯 배를 타고 나가 끊임없이 나가다 보면 넓은 바다에 우리 단둘이서 달콤한 사랑을 속삭일 수도 있어. 눈부신 별들이 떠다니는 저 물결을 바라보다 그 빛을 보다 보면 때론 따뜻함에 있는 네 맘처럼 깊은 강을 헤엄치고파. If you want me to be with you tonight, feel the sunshine in the sea. If you want me to be with you tonight,
후디의 한강 듣고 왔습니다. 여름에 한강에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군요. 맞아요. 어렸을 때도 가족들하고도 많이 갔고 한강 고수부지였잖아요. 네. 그거 진짜 옛날 사람 고수부지한 표현이었어요.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그랬죠. 고수부지. 고수부지가 그런 의미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강 비 많이 와서 이렇게 넘치면은 잠기잖아요. 네. 그걸 잠기라고 만든 거래요. 그래서 아. 방파제같이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 우리나라 이제 여름에 비가 거의 몰빵으로 그때 내리잖아요. 막 300mm씩 내리고 그러는데 그때 이렇게 잠기는 게 한강 잠겼어. 이게 놀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수교도 대놓고 잠수교잖아요. 비 올 때 잠기라고. 그때 교통 통제해버리고. 그래서 고수부지가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변 이제 정비 사업 하면서 한강 공원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물론 이제 고수부지 사람들 더위 식히러 나오고 돗자리 깔고 했는데 비 올 때는 그 잠기는 게 맞다고 들었고.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한강에 편의점이 이제 물 잠기면 뜬다면서요? 맞아요. 아, 그런 적이 있구나. 네. 이렇게 뜨게 만들었대요. 음. 그 너무 아래를. 신기해. 과학이 대단해. 서울 살기가 좋아요, 진짜. 맞아요. 네, 다음 얘기는 제가 준비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빙봉의 금쪽 상담소를 열어보겠습니다. 나 아직 기억이 안 나. 이게 충전법에 대해서 아, 무슨- 스트레스 충전법 스트레스 그거를 충전법도 알아볼 아직도- 건데 해씨랑 우기는 외향인이세요? 내향인이세요? 본인이 파악하기에. 그래요? 자, 여기서 조금 얘기 길어지는데 MBTI가 유사과학이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고 내가 어떤 특정 MBTI가 있다면 그 프레임 안에 날 집어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떤 건 맞는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는데 저는 그 MBTI 검사를 해보면 내향형으로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있어요. 심지어 내 주변에서 날 봤을 때 아니 너가 내향형이야? 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나도 처음 봤을 땐 내향인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충전을 할 때 스트레스를 충전할 때 어떤 식으로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냐인데요. 이제 외향인인 경우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푼대요. 그리고 내향인은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면서 그 시간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푼대요. 그게 또 구분법이 있더라고요. 그럼 둘이 만나면 한 명은 스트레스가 계속 풀리고 한 명은 계속 스트레스가 올라가. 아니지, 만나는 동안에는 둘 다 행복할 거야. 근데 돌아왔을 때 맞아, 그렇겠다. 그러면 그거를 구분법으로 외향인, 내향인 중에 어느 거세요? 우기 먼저 할까? 저는 내향인, 확실히 내향인. 내향인. 네, 해씨는요? 저도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여럿 만나는 거보다 1대1로 만나는 게 좀 더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서 좋고 갔다 오면 되게 힘들고 만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과 보는 시간 자체는 좋은데 혼자 좀 충전해야 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한 사람. 그래서 빙봉이 준비한 이야기 기준에서는 좀 내향형에 가까운 것 같고 잠깐 이 빙봉이 이야기 여기 전에 이거 빙봉의 금쪽 상담소 이거 하나 코너로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서 얘기해요. 코너 이름도 잘 지었어. 여튼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내가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해서 멘탈 에너지를 어떻게 회복을 하나 그 방법을 알고 그거를 실천을 해서 조금 스트레스 없게 자기 자신을 좀 돌봐주는 시간을 갖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빙공은 어때요? 아까 말한 그 기준에서 나의 어떤 휴식이라는 거 저는 확실히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같이 있으면 좋아요. 친구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좋긴 한데 이렇게 만나고 오면은 침대에서 오늘 뭐 했다 이런 느낌으로 쉬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셋이 성향이 좀 맞아, 그런 맞아. 면에서 비슷하네. 혹시 그 MBTI가 뭐라 그랬죠? 저는 인프제, INFJ. 전 INFP. 그러니까 우리 다 성향. 그러니까 뭐예요? 뭐랄까? 나는 INFP인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T가 아니라 F고. 맞아요. 그리고
S가 아니라 N이고 공상, 망상 이런 거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향이 그래서 어울렸나 보네. 저도 근데 되게 네가 인프피 I라고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 저도 일정 부분은 I라는 면, 그러니까 내향형의 면이 분명히 있고 외향형의 면이 두 개가 맞아. 존재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페르소나가 어떤 그룹에 갔을 때는 이 가면이 나타날 거고 어떤 그룹에 갔을 때 이 가면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우기가. 저도 그런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저는 아예 불변하는 거 하나는 있죠. 마지막에 어떤 그 계획형이냐 어떤 즉흥적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안 바뀔 것 같거든요. 나는 확실히 나를 판단을 해보면 원래 알고 친한 친구들 만나는 건 좋은데 완전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아예 처음 보는 사람 만나는 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웃긴 게 내향형인데 전 처음 보는 사람도 잘 만나요. 심지어 내가 먼저 만나자고도 해. 뭐 예를 들면 랜선 친구야.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근데 우기랑 처음 만났었을 때는 아예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두 번째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깊이가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는 맞죠. 그렇게 만난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지는 인연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우기랑 좀 반대인 게 처음 만나는 사람도 얘기 잘해요. 좋아해요. 심지어 그 낯선 환경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MBTI는 유사하게 맞아. 확신하는 계기가 저는 내향형이면 분명히 되게 강하게 있고 맞아. 이게 진짜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뭐라 그러지? 나는 처음 만난 사람이랑 얘기하면 내가 무슨 말하고 돌아왔는지 기억이 안 나. 막 그냥 막 떠들고 그 상황이 그냥 어색할까 봐 막 떠들고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뭔 말했지? 이렇게 되는. 그래서 내가 실수했나? 막 이런 걱정도.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 보면은 미지의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궁금한 거 천지야. 너는 종교가 뭐야부터 해서 너는 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미지의 영역. 너 뭐 먹는 거 뭐 좋아해? 넌 영화 뭐 어떤 장르 좋아해? 음악 이런 거 좋아해? 난 이런 거 이러니까 난 그게 더 흥미롭고 재밌거든요. 근데 호감도가 제로인 사람한테는 아예 그게 있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랜선 친구들 같은 거 만나보면 저는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난 그래서 얘기 잘하고 느꼈어. 만약에 처음 본 사이인데 이런 거 막 물어보면 내가 그거까지 말해야 되나? 그래서 안 말할 것 같아요. 둘러둘러 말할 것 같아. 친해진 다음에 말하기. 근데 은근히 벽 세워요. 근데 그게 어떤 방어 기제 같은 게 아닐까 맞아. 싶은데 그건 그런 거 당연한 있는 것 거거든요. 같아. 사람은 외부에 대해서 어떤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당연히 방어 기제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같이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우리 그때 빈티지샵 가서 골든 리트리버 봤을 때 네. 걔네들이 그러잖아요. 맞아. 걔네 그거 DNA에 박혀 있을 거란 말이야. 생존을 위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DNA가 박혀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나도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닌데 맞아요. 호감도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DNA가 박혀 있는 게 아닐까 싶고 반대로 빈봉도 호감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벽을 안 세우지 않을까.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근데 저는 처음에 만나면 다 벽을 세우긴 하는데 진짜 친해지거나 제가 딱 믿음이 딱 생기면은 그때부터 진짜 완전 강아지로. 네. 그 처음에 그 벽이 저 느꼈고 빈봉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되게 많이 바뀐 거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겨울에 이제 12월 이때 처음 만난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 이제 1년이 채 안 되고 반년은 좀 넘고 이 기간 동안 봤을 때 빈봉 제가 알기로 이제 다른 사람. 그때 그래서 그럼 빈봉은 아예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대화 잘 이어나가요? 이어나가는데 겉돌겠죠. 뭐 진짜로 저를 안 보여주면. 근데 저도 낯가리고 이런 거 분명히 있거든요. 되게 심하게도 있고 한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알아가는 단계인 거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적대적이거나 어떤 공격적이지만 않다면 맞아. 그냥
모든 사람 다 그렇잖아. 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서점 가면은 그 수많은 책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읽은 책들 아니고선 다 안 읽어본 책들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책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책꽂이에만 꽂고 싶은 책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건 누구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미지의 영역을 알아가는 거 자체가 사람 알아가는 거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 저는 항상 골든 리트리버예요. 다 궁금해요. 다 궁금하고 윤재님도 궁금하고 어떤 분이시길래 그래서 진짜 골든 리트리버 같다. 그러네.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모두 어디서 흘러오는 건지 창밖으로 출렁이던 헤드라이트 강물도 갈 곳을 잃은 채 울먹이고 자동응답기에 고요한 시간 모두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기다림은 반복서 잊혀진 화초처럼 조금씩 시들어 고개 숙여가고 내가 울 줄 몰랐어 그처럼 오랜 시간들이 지나도 나에겐 마르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모든 흔적 지웠다고 믿었지 그건 어리석은 착각이었어 이맘때쯤 네가 좋아 쏟아지는 비까지 나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걸 눈물을 남겼네 하루하루 갈수록 너 조금씩 작아져만 가는 내게 너 영영 그치지 않은 마르지 않는 눈물 흘러내리게
해줬으니 누가 이제 이리 쏘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재녹음했는데. 예.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고 지난번에도 얘기 알차게 재밌게 한 것 같은데 오늘 했던 얘기 뭐 다시 하니까 또 아예 다른 얘기 한 것 같아서 네. 재밌게 하고 가요 오늘도. 그리고 또 저번에는 밤에 했고 오늘은 낮에 해가지고 맞아요. 다른 내용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화창한 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같이 얘기 나누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듣기만 하니까 모르실 텐데 여기 녹음실 너무 쾌적하게 에어컨 나오고 맞아요. 조명도 어두컴컴한 게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랑 진짜 초대하고 싶은 분들 만약 계시다면은 오면 너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댓글도 좀 열심히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두 분도 홍보 좀 잘 많이 좀 해주시고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 아, 두 네. 분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빙봉 해쉬. 우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으러 와주세요. 귀에 맞으신다면. 안녕.